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로토 교수입니다. 스포츠 모든 경기를 매일 분석 및 조합 픽 공유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도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링크를 통해서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라치오 대 클루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라치오는 아탈란타에게 지면서 챔스권에서 밀란에 이어 두 번째로 탈락하는 팀이 될 위기입니다. 최근에는 전반적으로 득점력 난조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4경기에서 라치오가 멀티 득점에 성공했던 경우는 없었습니다. 사리 감독의 스타일은 중앙 전력에서 압도하면서 점진적으로 전진하는 스타일 때문에 아탈란타가 강한 압박으로 일관하자 박스 안으로의 진입이 다소 어려운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유로파리그에서도 공을 잡은 선수들을 순간적으로 압박하는 페이노르트 같은 팀에게는 원정에서 0대1로 패하는 등 상당히 고전하기도 하는 등 공격력에서는 기복이 있는 모습이 자주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라치오가 전력상 우위이기 때문에 중원에서의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주도적인 경기를 할 것임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과도하게 높은 라인을 구축하다가 역습에 당하는 등 수비적으로 약점이 상당히 노출했던 점은 변수죠. 중앙 수비에 비해 측면 수비가 약하기 때문에 상대가 역습 활로를 측면으로 잡는 경우에는 수비적으로는 상당히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 클루지가 유럽 대항전에서는 득점력이 아주 뚜렷한 모습은 아니라는 점은 호재입니다. 클루지는 최근 상당히 기복이 생긴 모습입니다. 최근 두 경기 무득점으로 득점력도 꽤 높낮이가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경기 막바지에 실점이 잦아지는 등 치명적일 수 있는 시간대에 나오는 실점도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사실 챔스 플레이오프에서도 퓨닉과의 2차전에서 막바지 실점으로 인해 승부차기까지 가게 되었고 탈락의 원인이 되는 등 올 시즌 전반적으로 막바지 실점이 꽤 잦은 모습을 보여주는 중이죠. 유럽 대항전에서는 다소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경기가 많아 저득점 마이너스 저실점 기조로 운영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실점 자체가 적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는 합니다. 공격적인 포메이션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는 않은 모습. 그러나 중앙 라인 싸움에서 라치오를 상대로는 열세 전력인 것은 확실한 상태. 따라서 유럽 대항전에서 보여주고 있는 보수적 운영 이외에 크게 기대할 것은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 때문에 유럽 대항전에서는 리그에서 보여주고 있는 득점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참고로 컨퍼런스 리그에서 클로이가 멀티 득점을 기록한 적은 2번 뿐이었습니다. 라치오가 전력상 우위인 것은 명백한 상태. 다만 클루지가 유럽 대항전에서는 공격을 다소 포기하고 보수적으로 경기에 나서고 있으며 라치오도 최근에는 공격력이 그다지 좋지 못합니다. 클루지가 역습으로 나설 경우 라치오가 수비적으로는 꽤 흔들릴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중원 전력을 바탕으로 클루지가 공을 잡는 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처할 것이고 라치오의 우세를 예상합니다. 두 번째 경기는 라르나카 대 드니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라르나카는 라르나카 입장에서는 좋은 상대를 만났습니다. 전반적으로 우위인 전력을 가진 팀을 상대로는 고전했지만 이번 시즌 유로파리그에서 2승을 거두었던 드니프로를 만나게 되었기 때문이죠. 드니프로와 맞붙었을 때는 상당히 공격적으로 나서는 모습이었는데 첫 대결에서는 전형으로 나왔지만 윙어들을 최전방 톱과 거의 동 라인에 배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물론 해당 경기에서는 상대 팀에서 퇴장자가 나왔다는 점을 감안하기는 해야 하고 두 번의 경기에서 모두 점유율 확보에는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적어도 공격적인 모습은 자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죠. 물론 수비적으로는 단점이 없는 양상은 아닌데 골을 먼저 득점한 경기에서도 종국에는 실점이 나오면서 경우가 잦았는데 챔스에서 미투일란과의 플레이오프를 치를 때도 해당 단점을 이겨내지 못하고 탈락하는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전반적으로 공격성을 짙게 띠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유럽 대항전에서는 난타전 양상이 되는 경우가 잦았던 편이었습니다. 드니프로는 리그에서는 1위를 달리고 있는 상태. 다만 유럽 대항전에서는 전반적으로 고전하는 양상이 짙은데 이번 경기의 상대인 라르나카에게 2패를 당하면서 유로파리그에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중원에 힘을 준 전형을 자주 사용하고 있는 타입, 전형을 바탕으로 중원 싸움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타입인데 이를 바탕으로 리그에서는 무득점에 묶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라르나카도 공격성을 짙게 띠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수비적인 리스크를 꽤 지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난타전 양상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역량 자체는 가지고 있습니다. 라르나카와의 두 번의 경기에서 모두 점유율은 60%를 넘겼을 정도로 경기력에서는 앞서는 모습을 보인 바 있었습니다. 결국 역습 제어에서 꽤 애를 먹으면서 패배를 맛봤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상황인데 첫 맞대결에서는 퇴장자가 나왔기 때문에 열세 양상을 띌 수밖에 없었다고 해도 두 번째 경기에서도 비슷한 경기 페이스를 보여주었음에도 3골을 실점하는 등
전반적인 역습 억제 능력이 아주 좋지는 못했던 것이 사실이죠. 라르나카와 드니프로 모두 유럽 대항전에서는 전반적으로 난타전 양상을 만드는 경우가 잦았고, 특히 드니프로는 역습 억제에 애를 먹으면서 라르나카에게 두 번의 경기에서 모두 패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두 번의 경기에서 드니프로가 모두 경기 전반적인 페이스를 가져오기는 했지만 역습 억제에서 다소 약점을 보인 점을 감안하면 오버 접근을 우선 고려해 볼 만한 매치로 보여집니다. 세 번째 경기는 루도고레츠 대 안데레흐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루도고레츠는 유로파리그에서는 로마와 베티스를 넘기에는 무리였고 헬싱키와의 경쟁에서 겨우 살아남으면서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로 내려왔죠. 중앙에 힘을 주면서 베티스와 로마를 상대로도 중원 싸움에서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 것은 꽤 인상적으로 볼 수 있었던 대목. 기본적으로 평태를 구성하고 있고 리그에서는 매 경기 60%에 가까운 점유율을 확보하는 등 본인들이 경기를 주도하려는 유형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상대가 상위 전력이라고 하더라도 물러서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중앙 싸움에 나서는 유형이죠. 때문에 상위 전력을 상대로는 경기력과 선수 간의 레벨 차이를 드러내는 편입니다. 안더레흐트가 최근에는 전형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원정이지만 루도고레츠를 상대로 웅크리는 양상을 만들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태죠. 시즌 초처럼 전술을 사용하면서 다소 웅크리는 양상을 만든다면 루도고레츠가 홈 어드밴티지까지 가져오면서 주도적인 경기를 만들 가능성도 있었으나 전력이 기본적으로 앞서는 상대를 만났을 때 중앙 싸움에서도 루도고레츠가 앞서는 모습을 보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안더레흐트는 올 시즌 감독을 바꾼 이후 전형을 상당히 급적으로 바꾸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시즌 초에는 가동하면서 다소 웅크리는 운영을 하는 경우가 잦았는데 이제는 기본적인 전형이 된 상태죠. 일단 최근 4경기에서는 안정적인 운영을 선보이면서 3승 1무로 호조를 타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별다른 전술 변화 없이 공격적으로 나설 것이 유력한 상태입니다. 다만 리그에서도 원정에서는 점유가 공격적인 성과로 이어지지는 못했는데 최근 리그에서 5경기 중 멀티 득점을 기록한 경기는 한 번뿐이었습니다. 애초에 2차전이 홈에서 펼쳐지는 경기라 1차전에서 다소 안정적으로 실점 최소화에 집중한 뒤 2차전에서 승부를 걸어보는 것도 해볼 만한 선택이 될 듯 합니다. 이번 유럽 대항전 경기에서 택한 경기는 한 경기뿐이었지만 해당 경기에서 2대0으로 완승을 거두는 등 가장 변화폭이 큰 것은 수비라고 할 만했습니다. 전형으로 나서는 경우에는 상대에게 점유율과 공격 찬스를 어느 정도 허용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본인들이 공을 가지는 시간이 늘면서 상대에게 찬스를 주는 빈도는 확연히 줄어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4경기에서도 1실점만을 기록하는 등 수비 페이스는 아주 나쁘지 않죠. 안더레흐트가 변화하면서 수비적으로 상당히 안정적으로 변했는데 수세적으로 나서기보다는 공 소유와 전진성이 살아나면서 팀의 밸런스가 좋아진 모습입니다. 루도고레츠가 중앙 점유율을 확보하는 경우에는 꽤 괜찮은 경기력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안더레흐트보다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열세인데다 안더레흐트를 상대로 중앙 싸움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마지막 4번째 경기는 셰리프 대 파르티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셰리프는 챔스에서는 빅토리아 플젠에게 총합 스코어 2대4로 패했고 유로파리그에서도 메뉴 소시에다드를 넘지 못하고 3위를 차지하면서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까지 내려오고 말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유럽 대항전에서는 골이 잘 나오지 않는 모습. 다만 유로파리그에서는 상대들이 상대인 만큼 라인을 극단적으로 내리고 대응하는 경우가 많았기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기는 했습니다. 오모니아를 상대로는 공격적으로 나서면서 2승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리그에서도 잠그기보다는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면서 상대의 라인을 누르는 데 익숙한 만큼 파르티잔을 상대로 숙이고 들어가지는 않을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격적으로 나서는 경우에도 멀티 득점은 오모니아에게 기록한 3대0 승리에서 나온 한 번뿐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전력이 윗 단계인 팀에겐 잠그기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무실점에 실패하는 모습. 그러나 상대적으로 전력이 엇비슷한 상대에게는 수비적인 약점을 잘 드러내지 않는 모습을 드러낸 바 있었습니다. 유로파리그에서 셰리프에게 실점을 안긴 팀은 메뉴와 소시에다드 두 팀뿐이었습니다. 파르티잔은 최근에는 기복이 상당히 심해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리그에서도 1위 자리를 빼앗긴 상태. 유럽 대회를 앞두고 분위기가 썩 좋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는 것이 옳을 듯 합니다. 파르티잔은 리그에서는 꾸준하게 전형을 사용하지만 유럽 대회에서는 여러가지 전술을 섞어가면서 대응하는 타입입니다. 아무래도 리그와는 달리 유럽 대회에서는 상대적으로 전력이 약세입니다 보니 상대의 예상 전술에 맞춰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플랜을 자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유럽 대회에서는 자신들이 열세라고 생각하는 경기에서는 수비적인 전형을 짜는 편, 슬로바코를 상대로도 원정에서는 300을 가동하면서 다소 무게 중심을 뒤로 잡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셰리프가 전력이 동률 혹은 열세인 상황에서는 공격적으로 나서기 때문에 300 등 수비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태죠. 쾰른을 상대로 콤팩트한 라인을 구성하면서 원정에서 1대0 승리를 거두는 등 수비적으로 나섰을 때의 성과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셰리프가 전력상 해볼만하다고 생각이 드는 경우 꽤 공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잦지만 파르티잔이 라인을 콤팩트하게 세우는 경우 수비적인 성과가 없지는 않았고 셰리프도 유럽 대항전에서의 득점력이 아주 뚜렷한 상황은 아니다. 셰리프가 주도적인 경기를 함에도 공격적인 성과는 거두기 어려울 것입니다. 승부가 갈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매치입니다. 금일 경기들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클릭 후 문의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보방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디테일한 정보와 조합픽은 매일 교수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